오늘은 이 몬테소리 책육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거의 진짜 그 가치를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몬테소리 교육에서 책육아 또는 뭐 자기주도 이유식 이런 식으로 프레임화 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의 이름을 명명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책을 가정해서 읽는 과정에 되게 중요한 요소를 지정한다면 어떤 게 있냐면요. 만약에 저한테 어떤 분이 너는 나중에 커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우리 아이가 책을 정말 매일매일 봐서 정말 그걸 사랑하고 좋아하고 맨날 책만 보는 아이로 크고 싶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몬테소리 궁극적 목표는 우리 아이가 책만 보는 아이가 아니에요. 책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서 책만 제일 사랑하는 아이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정말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 몬테소리 교육의 궁극적 핵심은요. 우리 아이가 프레임화 시켜서 그걸 제일 좋아해야 돼 라는 그런 조장의 환경을 만들지 않아요. 이게 선택은 온전히 아이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내가 거기로 몰이를 해서 아이가 그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커야 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책만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사회성이 결여가 되면 어떡해요? 우리가 책만 좋아하는 아이로 막 만들기 위해서 책을 너무 많이 뒀더니 아이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걸로부터 조금 결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의미롭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이가 책 외에도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책을 일단 많이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책의 부분은 온전히 아이가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양의 책들을 육아 시기 때 너무 많이 권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름에 어떤 비가 들었을지 모르는 것처럼 아이가 진짜 좋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 이 책의 궁극적인 의미를 더 깊게 있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되게 중요하게 성장할 때 갖춰져야 되는 이런 부분은 뭐가 있냐면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AMI 교육을 들었을 때도 동일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뇌가 300g 정도 돼요.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900g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엔 1300g이 돼요. 근데 이때 뉴런이 860억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입과 손에 분포된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의학자가 인간의 뉴런의 분포도, 그러니까 뇌세포의 분포도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가를 연구했을 때 나온 게 호문쿨루스라는 게 있어요. 이 호문쿨루스는 입과 손이 굉장히 방대하게 크고요. 그리고 몸은 되게 왜소해요. 근데 이게 우리 유아 시기 때 대입을 해보면요. 인간의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활동을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밸런스를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가 창의적이면서도 정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현대적이면서도 클래식했으면 좋겠어. 밝으면서도 어두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지점을 다 같이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도 좋아하지만 신체적 활동도 좋아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뤄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더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에 구멍이 나니까 거기에 찰흙을 자꾸 바르듯이 아이가 너무 책을 좋아해서 몸을 안 쓰니까 대근육 활동이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어떤 특정 공간에 가서 대근육 활동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어떤 활동을 많이 해야 되냐면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실제로 보고요. 아이가 실제로 만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돼지 사진을 보여주고 이건 돼지 하고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가 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돼지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돼지는 어떻게 우는지 실제 동물원에 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카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카드를 제공할 때 단순히 그냥 모든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가 만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 동물 피규어 같은 것들이 이제 언어 제공 때 쓰거든요. 이 동물 피규어를 왜 쓰냐면 실제 돼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 딸기나 이런 것들은 실제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이가 만져보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탐색해보는 과정을 실제로 느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사용하실 때도 모든 것을 평면화되고 상상만 해야 되고 구체화시킬 수 없고 느껴볼 수 없는 형태의 것들은 배제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실제로 현재와 이끌어서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은 이 감각 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교육을 할 때도요, 단순히 1, 2, 3, 4, 5를 바로 넘어가고 카드 활동을 먼저 하거나 앉아가지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감각을 먼저 느껴보기 위해서 들어보거나 만져보거나 시각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 육아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책으로 어떤 특정 활동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책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필드로 나가서 아이가 그걸 보고 느끼고 만져봐야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거를 보고 아이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책을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1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른 것들을 또 좋아할 수 있으면서도 책은 거기에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TV도요, 동시에 아이들이 지식을 얻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아시기 때 TV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그거에 너무 몰두되어서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신체적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책도 아이가 너무나도 오래 과잉으로 보게 되면 신체적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은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건 권장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몬테소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아이가 타인에 의해서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그걸 원해서 선택하는 그런 내적 동기예요. 이런 내적 동기가 있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내가 정말 어떤 특정 무언가를 배우고 싶거나 알아가고 싶다면 무조건적으로 책을 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아이를 무조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돼.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돼. 라는 것은 너무 우리 어른 지향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책 육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 그리고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이의 내적 동기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